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영락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확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코로나19 관련 키워드가 많이 나왔을 것 같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도 그냥 코로나19가 아니라 이태원 클럽발이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코로나라는 어휘만큼 이태원 클럽이라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어휘로 많이 했고 경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혹은 뭐 주식 투자 이런 얘기들도 어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이슈들을 뽑아봤는데 먼저 이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면이나 이쪽에서 가장 뭐 뚜렷하게 부각됐던 게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갓갓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썼던 이 새끼도 뭐 자기 잡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용의자가 이제 잡힌 것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의 그 투표용지 공개 그 후폭풍들이 얘기가 됐고 그리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정대역 관련된 그런 진실 공방들도 주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에 핫 이슈였다 이 말씀이고.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 네네. 또 노조는 허용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기자회견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관련된 보도를 보면 되게 사실은 포커스가 그 노조에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 반대에도 준법 감시 4대 요구 다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리고 다른 그 보도에도 보면 무노조 경영 마침표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이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대체로 이제 이런 누군가 인물 중심으로 보도가 되면 그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어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영웅이든 뭐 욕이 나오든 이랬는데 이번에 댓글들 살펴보니까 인물평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삼성 노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였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대체로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노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댓글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삼성이 관련해서 이제 뭐 노조 파괴 뭐 공작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이런 것들이 계속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불법적인 게 밝혀졌죠. 근데 그런 불법적인 게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댓글들 보게 되면 노조를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노조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는 댓글들마다 보면 굉장히 노조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댓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조를 옹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노조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 삼성은 불법적인 일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죠. 이게 삼성을 옹호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탄압받았던 노조를 비판한다? 네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나 봤는데 긍정적인 어휘가 그러니까 제가 한 1,800개 정도를 다 로데이터를 봤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노조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그 정도 외에는 다 불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언론들이 사실 이제까지 계속 노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댓글이 실리거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신제품만 만들었는데도 그 댓글을 보면 노조 얘기가 들어가 있고 노조 얘기가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네티즌들도 사실은 재벌이 되는 것보다는 노동자가 될 그렇죠. 확률이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조를 비판하면서 삼성을 옹호한 댓글이 많았다. 네, 반노조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갓갓의 검과 관련해서
아마 일치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티즌들이. 네. 예. 예전에도 이제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가리지 않고 다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근데 너무 강력하게 나왔던 게 얼굴을 신상 공개하라. 예, 이런 것도 있었고 처벌해야 되는데 사형해야 된다 막 이런 식까지 강력한 표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근거로서 이제 조수빈과 검거된 조수빈과 비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댓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맥락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대체로 뭐 그래 다 욕하는 거고, 얘 빨리 처벌해야 되는 거,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댓글 탈해 중에서 한쪽으로 이제 의미가 형성이 된 게 뭐가 있었냐면,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도 20대고, 그리고 이태원 클럽의 이용자들도 20대라서, 그러니까 이른바 20대들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게 댓글에 좀 의미 있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20대 그렇진 않은데.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이런 세대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기면서 요 댓글 같은 데서도 세대론, 갈등론을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뭐 20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교국 의원이 주장하는 투표 조작설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다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뭐냐면 막 실제로 막 분실된 투표용지를 들고 흔드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구리시에서 이제 분실된 걸로 알려졌고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요게 참관인이 이렇게 너무 근거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게 있지? 그래서 참관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요 문제가 만약에 관련성에 대해서 민경우 의원이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게 사실은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생각은 어차피 그래 검찰 가면 이거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거가 될 거야 바로 본인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게 진짜 형사로 돼서 이제 분실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엮여가지고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부정선거로만 근거를 보고 있고 그 내용들 댓글들 살펴보면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기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수도 사실 약간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의원들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히려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증거라고 이렇게 내놓으면서 오히려 그런데 이제 증거라고 내놓더라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건 환영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이제 있었던 게 긴급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제 뭐 환영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었고, 근데 뭐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 때문에도 지난주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이 된 다음부터는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주초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날 바로 되게 근처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부하게 표시하게끔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부 금액 표시하는 게 마치 직접 내가 얼마 받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처럼 오인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받는 금액인 줄 알고 기부를 해버린 그런 사안들 때문에 그 이슈들이 굉장히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았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윤미향 당선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인지 좀 볼까요? 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이제 이용수 정대협에서 이제 시민운동가죠. 사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고해야 된다. 사실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지적하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뒤에 인터뷰하신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이 문제들에서 한 번쯤 다시 되짚고 가야 된다. 뭐 수요 집회 문제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들 그런 것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언론이 한쪽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 특히 뭐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뭐 기부금사 용처 이런 것들에 그쪽으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가 관련해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네이버랑 좀 다음이 달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다 믿으면서 예. 이런 것들 굉장히 과거 정대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다음 쪽에서 댓글을 보게 되면 물론 다음에서도 다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일부 내용들 중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가 대구 분이라서 대구 출신에서 할머니가 대구에서 인터뷰한 거는 못 믿겠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그 윤미향과 정의연을 비판하는 댓글이 네네. 많았고 다음에서는 반대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판글이 좀 있었다 네, 이건데. 조금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이버는 보수 쪽이고 다음은 진보 쪽 그 네티즌들이 많이 댓글 달지 네네.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몇 번 성향이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네네. 이 문제도 지금 보수, 진보, 이념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수와 그 진보에 싸울 필요가 없는 네네. 문제거든요. 네네. 이 사태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우리 그 위안부 피해자들 네네네. 사과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네네네. 된. 그래서 네네.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네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배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가 잘했니 뭐 네. 내가 잘했니 이걸로 싸우는 게 흘러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본질이 희석됐다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싸움처럼 대결처럼 돼버려서 아무도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잘 지적하지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패거리끼리 나뉜 싸움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까지면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